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이제 검찰청법, 두 번째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이제 검찰에게 남아있던 그 수사권,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범죄, 대형 참사 등의 6가지 이제 범죄 항목에 대한 있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 공무원의 직무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취지이긴 한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형사소송법의 수사의 주체로 사실은 이제 검사를 상정해서 이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법문 속에 있는 그 검사, 검찰, 검찰청장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삭제해야 하는, 그래서 말이 개정이지 사실상 이게 전면 개정에 가까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내세운 이제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171명의 발의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72명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을 제외한 전원의 박병석까지 합해서 172명인데 박병석 국회의장을 제외한 171명이 지금 전원 지금 발의에 참여했다 라고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로는 개인의 생명,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 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데, 검찰의 국가 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검찰의 제19 감사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하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을 제정할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분리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 등을 삭제하고 검찰을 이제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서 국가 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개정 이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민주당이 뻔뻔스러운 이제 거짓말을 넣어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그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권성동이나 당선인마저 놀아났다는 것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짓말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하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다라는 내용. 이 내용이 인터넷 등에도 퍼져 있어가지고 마치 이런 것이 정상적인 민주사법 체계라고 지금 이제 강변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검찰 제도와 동일하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존재하고 있고, 미국의 예를 많이 들지만 연방 검사를 제외하면 50개 주마다 각각의 이제 주 검사가 있는데 각 주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라고 파악하시기 때문에 이게 마치 민주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는 민주당의 이제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반면 이제 미국 같은 연방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권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있는데,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주체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달리 수사의 주체가 수사관, 영어로 이제 디텍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형사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은 이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이 양분되어 있는데 일반 경찰을 패트롤이라고 하고 수사관을 이제 디텍티브라고 한다. 그러니까 디텍티브의 정확한 번역은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견해가 객관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의 경우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제 순찰을 하고 있는 이런 경찰들 같은 경우는 범죄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직접 수사하거나 범인을 이제 체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하는 거는 할 수가 없고, 모두 이것을 이제 디텍티브 수사관에게 이제 이걸 다 인계시켜야 되고, 수사관은 경찰서장이나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이나 어떤 담당 부장한테 어떤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 경찰 지휘관이 따로 있어서 검사와 수사 지휘 경찰관한테만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연방 검찰의 경우에도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중요한 순간에 체포, 인신 구속할 때인 것인데, 이 경우에 이제 디텍티브 수사관이 이제 검사에게 보고하고 이제 승인을 받아서 체포를 하는데, 만약에 체포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부득이
하게 이제 체포를 경찰관이 수사관이 이제 검사의 승인 없이 체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일단 범인을 구치소에 수감한 후에 즉시 또 검사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검사는 이제 이 사건을 각하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드랍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대륙법계에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구체적으로 수사권이란 것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인신 구속에 관해서는 검사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연방 검사에도 사실상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하니까 결국 실질적인 수사를 검사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고 뭐 미국의 어떤 수사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경찰관들이 자신들이 막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다음에 어떤 일 당시 즉시 사후에 항상 검사하고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검사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뭐 심지어 검사하고 이제 약간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이것을 부적법한 체포라던가 아니면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피의자를 석방시켜야 하는 경우에 이제 경찰관과 이제 검사가 이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결과적으로는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전 세계 검찰이 모두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뭐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수사 지휘라는 걸 통해서 결국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헌법 제12조 3항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검사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호수 지금 현 검찰청장 오늘 기준으로 이제 문가리가 김호수의 사표를 반려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아마 이제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 검찰총장의 직이 유지될 것 같은데요. 김호수 등 이제 김호수 등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이에 대해서 또 윤호중 등은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권, 그러니까 수사권이 검사에 있다는 내용은 헌법에 없고 다만 이제 인신을 구속하거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다 보니까 이 검사는 그러니까 이런 경찰이나 이런 일반적인 수사권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수사권이 검찰에 업혀진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윤호중 등의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그냥 객관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모든 법률 해석이 이제 법문의 단어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헌법 같은 경우는 매우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축약된 문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헌법 해석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법문보다도 그 단어 하나하나 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전체 법문과 함께 좀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헌법 해석의 기본 정신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축약된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헌법을 만든 사람, 저희 법률적 용어로는 헌법 제정권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헌법 제정권자가 되는데 이 국민의 의사가 이제 어떤 것이었냐가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을 이제 기초하고 만드는 이제 국회 입법부의 의사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헌법 해석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뭐 대법원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른바 워싱턴, 제퍼슨, 존 애덤스 이런 같은 이른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나, 실제로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사적인 글 같은 것이 헌법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만들어 있지 않죠. 자, 현행 지금 제6공화국 헌법 같은 경우에도 뭐 졸속으로 만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헌법에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 가운데 사후적으로 이제 좀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 절차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간략하게 헌법에 담았다면 그 헌법이 구체화된 법률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입니다.
결국 영국 같은 이제 이른바 불문법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 중에 상당수가 내지는 미국의 성문법 헌법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록 헌법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의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 헌법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일반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형사소송법 전체에 담겨져 있는 취지 같은 경우는 헌법과 유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 수사 분야에 있어서 삭제해야 될 검사, 검찰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헌법에는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그런 수사에 대한 권한, 국가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삼았다. 수사의 핵심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헌법 12조 제3항과 16조에 나와 있는 그 검사라는 표현은 헌법 해석에, 정확한 헌법 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그런 인신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검사의 신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가 어떤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보고 있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말에 따르면 뭐 윤호중이나 뭐 김종민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호수를 보고 헌법 공부 다시 하라고 했지만 정작 헌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쪽은 이 법안을 발의한 171명의 조홍천 전 검사를 포함한 17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의한 사법경찰관, 대표적인 경찰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사 지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뭐 경찰의 능력을 두고 좀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무능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전의 형사소송 체계에서도 경찰은 사실은 막강한, 왜냐하면 조직의 규모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경찰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인 반면에 검찰은 뭐 검사, 수사관 다 합해도 2만 명, 3만 명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람수에서 그다음에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경찰 업무의 수사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검찰은 수사 업무가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보라던가 경비라던가 기타 등등 다양한 경찰 활동을 통해서 취합되는 정보, 취합되는 범죄 정보 이런 것들이 경찰의 힘을 대표하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이를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원래 실질적으로 힘의 차이는 사실 뭐 검찰이 무조건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뭐 유능한 인재도 상당수 있는 그다음 막강한 힘을 가진 이 경찰을 그대로 둬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상 그 골칫거리로 문제거리로 삼아졌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그게 검찰이든 어떤 뭐 법원이든 여러 형태를 통해서 막강한 이 경찰 권한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 세계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권력 분립의 기본 원리하고 동일한 것이죠.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고 입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 권력 분립의 기본이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검찰, 경찰, 법원 이런 통을 통해서 기관 간 권력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원리도 어느 한쪽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통제한다는 것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사실 이제 검사의 피의자 신문서서, 이제 검사가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이 증거로 삼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검사가 그래서 기존에 몇몇 사건에서 무리하게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좀 위법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조서만 남겨서 피의자가 여기다가 서명 날인만 하게 돼버리면 사실상 절대적인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검찰의 좀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근거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지금 개정되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의해서도 내용을 부인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입법적으로 사실상 헤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이제 무지막지한 어떤 또 독점적인 권력 행사가 이제 수사권의 행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이제 무능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최근 선관위를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권한을 통제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한 건 좋은데 문제는 그 70년 이상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역량을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갑자기 개편이 돼버리면 이에 대한 수사 역량이 과연 그 새로 구성되는 기관에 이어질 수 있느냐. 더군다나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쪽은 이런 검찰의 수사 권한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기관을 구성하거나 경찰을 어떻게 조직하려는 대한 이런 입법은 전혀 없이 무조건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3개월 내에 이제 하자 이런 얘기인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마치 검찰의 어떤 독단적인 수사에 대한 통제는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그 다음에 아무런 사후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권 전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똑같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빨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는 이유도 전 여기에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 수사기관의 어떤 개편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바라고 있는 점이 아마 경찰의 어떤 수사를 받거나 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실 적절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정말 필요하다. 일선 경찰서에 지금 아직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속된 말로 후지입니다. 정보와 조회를 위해서 지문을 조회한다고 그러면 예전에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될 그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제 지문을 채취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 결국 그걸 못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문의 조회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옛날처럼 십지 지문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지문을 조회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경찰서들이 허다하고 저 한 번에 이렇게 지문이 조회되는 경우는 좀 오히려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조사실이라던가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 환경은 아직도 과연 여기가 21세기인지 1980년대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낙후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요. 경찰 간부들의 상당수는 고시 경찰대 간부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실제로 경찰 조직을 위해서 경찰 구성원들의 어떤 복지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심이 들고 바로 오히려 경찰관들이 적절한 공무를 행사하기 위한 국가의 어떤 예산이나 인력의 지원이 좀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저는 수사권 사법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자신들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운하를 비롯한 상당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사법처의 대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문재인까지 갈 것도 없이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도 지네들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